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 기대 크다. AI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19일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뀌는 주도주의 시총 10위권 진입 경쟁 치열. 최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놓고 잦은 자리 바뀜이 나타나는 등 혼돈 양상입니다. 저PBR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0위권에 진입했으나 최근 차익 실현 등으로 약세로 돌아서자 이들에게 자리를 내줬던 2차 전지주들이 탈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총 자리 바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시총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경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 글로벌 SK이노베이션 신용 등급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하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현지 시간 19일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과 SK지오센트릭의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양시장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1%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2,700선 향해서 올라가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하면서 900선 하회하며 894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GTC에서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4GB고요. 8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표 예정인 상황이고요. 36GB의 12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양산은 좀 늦었지만 더 용량이 많고 더 높게 쌓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종목은 현재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0.96%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2.5% 정도 밀려나면서 15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에서 10위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현대차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배당날일이었는데요. 7%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9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에코프로 BM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강세 속에 어제 에코프로 BM이 1.3%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18%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수준에서 61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HLB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까지 흐름 괜찮았고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총 5위 단까지 이름을 올렸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5% 넘는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47%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이번 주 월요일에 공시를 내면서 투자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초전도체 대표주로서 어제 1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11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이고요. 이 우리기술은 제어 계측 전문 업체이긴 한데 SOC 사업에 대해서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는 제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와 경보 그리고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100%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63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이제 추가 원전이 건설될 경우에는 MMIS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납품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MIS라는 것은 독점적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원전이 이제 발생이 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수혜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 쪽이나 이제 전력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되며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좀 늦게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는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마이너스 34% 하락을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상태를 그 종목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은 편이고 아래에 이제 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단기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20원이고 손절가는 1,44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제어 계측 전문 업체네요. 우리기술을 먼저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이렌시스입니다. 이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그 부품 및 디지털 도어 제작 판매 업체이긴 한데 청소기의 감속 모터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그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공급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흐름들이 좀 좋아졌던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좀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규 선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로봇과 관련된 좀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는 걸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CES 2024에서도 삼성전자 그 로봇 볼리를 좀 공개를 했고 보핏에 대해서는 B2C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가능성과 그리고 대형 그 M&A 관련된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이버 로보틱스가 상승했던 요인도 하나였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에는 이제 이렌시스와 SBB테크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도 좀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모멘텀을 찾아본다 하면은 삼성전자와 연관성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상반기에 감속기 그리퍼 등의 8대 첨단 로봇 R&D 로드맵을 좀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렌시스도 한 번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7,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 장중에 BOJ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완화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는 좀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환율이 어제 오후장 들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340원까지 치솟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FOMC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이벤트
이벤트는 이번 주 내내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습은 어떤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수는 예상 체결 지수와 동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0.92% 좀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하면서 89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서 오늘의 일면에서도 김신인 팀장이 함께 언급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중에서도 이 삼성의 색이 좀 많이 묻어있는 종목이 바로 이 두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삼성의 조기 인수설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97% 정도 상승하면서 이렌시스는 반면에 엇갈린 흐름으로 2% 정도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 에너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옵틱스에서 2차 전지 관련 부분만 떼어놓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공시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998억 1,0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계약 금액 자체가 지난해 매출액의 약 50% 정도에 달하는 수치다라는 부분 나왔고요. 관련해서 계약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필 에너지는 7.9% 정도 8%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32,000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삼화페인트가 제조 특허를 관련해서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RS 오토메이션 함께 보겠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자동차 부품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와 산업용 AI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라는 발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크웰과 스마트 팩토리를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도 6.5% 정도 강도 있게 출발합니다. 26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 보니까 대형주 많이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이끌고 있죠. 그 밖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지난번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금융주 가장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오늘 업종이 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어제는 뭐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2,850계약 이렇게 사면서 지금 어쨌든 시장을 바치고 있고 코스닥 오늘 조금 많이 팝니다. 120억 파는 반면에 코스피는 500이라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으로 106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수하면서 1.37% 그러나 SK하이닉스는 0.37% 이따 이제 한정민 소장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HBM3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조금 왕따 내지는 디스카운트했던 시장 분위기에서 오늘 조금 바뀌는 이런 모습이다. 프로그램도 SK하이닉스 순매도네요. 46억 순매도.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조금 반대되는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차별을 했던 국면에서 이제는 조금 바뀌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에 있는 것들이 모두 빨갛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데 분위기 좀 다르죠.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보시면 프로그램도 순매도고 등락률로 봤을 때도 아주 강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HLB, RT오전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이쪽도 오늘은 1% 남짓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8억 아까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56억, 43억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아 어제 배당락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배당 수익률 대비해가지고 어제 떨어진 게 좀 과도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내 조금
돌아서나요?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 자동차주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어제 두산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5%대의 반등세를 장 초반에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주가 오늘 일제히 강세하면서 그동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국인들 차익 매물을 조금 많이 내놨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 4.7%, 하나금융주 4.7%,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어제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관심들이 많았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46억 들어오고 있고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순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계속 만불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떨어졌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3%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프로그램 순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 SDI 프로그램 순매도,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신용등급 하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2.5% 프로그램도 26억 팔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HLB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1% 안팎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분위기하고 오늘 조금 달라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는 뭐 주총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좀 지속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반전을 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을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 쪽에서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지금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납품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테스트 중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계속 좀 리스크로 남아있던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3E에 대한 12단 적층 12단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좀 반영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1분기 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그 DS 부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이든 디램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점유율이 계속 지금 작년에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고 느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투자 관점으로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3 납품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탄력도가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HBM 점유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최우선으로 지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수혜는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는 좀 삼성전자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분위기 바뀐 거 이제 점검을 해 봤고요. 자, 금융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KB금융 5%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 3%, 메리츠금융지주 3%.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차익으로 나왔었다가 오늘 갑자기 좀 도나요. 오늘 밸류업 관련되는 금융주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RO이라는 것만 보면 사실 금융주들 지금도 뭐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삼성물산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을 했습니다만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은 한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달러원 환율도 1,340원대로 막 갑자기 올라가다가 좀 제가 신경을 쓰였는데 오늘 조금 밀리기는 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금융주? 예,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앵커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에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 뭐 그렇게
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제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걸 통해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고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지원에 따른 기대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총선 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총선이 끝나면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논외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환율에 따라 민감도가 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총선 이후라 하더라도 저 PBR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이 지금 저 PBR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융주에 대한 증권주 그쪽에 대해서 저 PBR주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 보험주의 경우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만약에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주사 기업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조건 뭐 저 PBR이다 해가지고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ROE든 여러 가지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도 좀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BPS가 3만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지금 주가가 한 2만 4천 원,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PBR도 좀 매력적이고 전체적으로 뭐 성장세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 방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오늘 현대차 보니까 3% 올라가고 있고 기아 1%인데 특히 기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배당락 관련해가지고 배당 받은 분들은 뭐 해피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이 가지고 물량 폭탄을 갖다 밀어냈는데 찬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좀 더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일단 이 기아의 경우에도 뭐 현대차에 대한 뭐 형만한 뭐 아우가 더 넘어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아차의 경우에는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이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좀 복합성을 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이르긴 하지만은 조정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거시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가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보면 신성 델타테크 어제 강세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죠. 오늘 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서남도 2.3%, 파워로직스도 2.23% 이런 정도 올라가는데 이거 다이하드입니다. 초전도체 관심들이 계속 많네요. 예, 계속 이게 그 주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지금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지분을 최근에 뭐 매입을 했다, 뭐 올해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매입된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역시나 테마는 테마로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지켜만 보자. 그리고 이 이슈가 언제 사그러들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전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총선 전까지는 계속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는 덕분에 코스피가 0.9%, 코스닥은 좀 파네요. 270억 팔면서 코스닥은 0.15%좀 징검다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이벤트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FOMC에 대한 향방은 우리가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어떠한 전체적인 이런 통화 정책 영향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흐름 체크를 한 번씩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개별 이슈가 또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이런 개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일단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개별 이슈가 강한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국제약품, 뭐 소마제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또 제로금리 종료에 따른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화 약세, 이런 이제 엔화 대비 원화가 약할 때는 이제 국내 쪽에서도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들 어제 이제 조금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도 조금 뭐 이런 개별 이슈가 강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게임 관련주들, 바이오주들 관련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선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 유톱5 코스피입니다. 두산 1위에 와 있네요. KB금융, 삼성생명, 두산밥켓, 두산 이름이 2개나 있네요. LG생활건강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LG생활건강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중소형 브랜드들이나 뭐 OEM, ODM 기업들이 급등을 할 때 굉장히 좀 못 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랑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아직도 지금 애국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 특히 이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다만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기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특히나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판로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그런 신성장 동력이 좀 생겨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너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악재도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저점 부근인 한 30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36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저는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도 좀 본 적이 오래됐는데 어느덧 주가가 5% 저점에서 올랐네요. 자, 잘 들었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가온칩스, 바디텍메드, 선익시스템, 젠백스링크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할까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이제 임상 1상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게 이제 비만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급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초기인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좀 단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도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이런 덴마크 제약사에서도 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치료제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역시도 좀 단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상승을 하다가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 단가에 조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보다는 한 3,500원대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분할 관점으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아주 거창하고 좋네요.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이프로젠입니다. 제약사 에이프로젠은 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대표적인 수혜주인데요. 미국의 생보법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자탁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어제 밝히면서 어제장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에이프로젠의 오송 공장은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CDMO 사업에 있어서 특히 유리하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4.11% 조정받으면서 1,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화페인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리튬 전지 전액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삼화페인트는 이번 연구에 참여한 카이스트 최남순 교수 연구실과 함께 리튬 전지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달 공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요. 현재 22%가량 강한 상승 출발 보이면서 1,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텔레칩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0% 넘게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31,0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현재 텔레칩스는 지난해 12월 이 콘티넨탈과 시스템 온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강하게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IP 전문 기업 칩스앤미디어인데요. 마찬가지로 텔레칩스와 동일하게 이 삼성전자가 콘티넨탈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 칩스앤미디어는 텔레칩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 텔레칩스는 칩스앤미디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각을 받고 있고요. 4.1% 현재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27,9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요. 현재 12%가량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3,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자회사인 뉴로바이오젠이 자체 개발한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은 오늘 3분기 안으로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20% 이상 상승하면서 증시를 지지해줬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삼성전자의 콘티넨탈 인수로 관련주가 기대를 받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급등주 알아보는 가운데 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증권방송에서 칩스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포테이토 칩 아니고요. 반도체를 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괜찮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길 바랬는데 또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서 모두 7%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추후에 매수가까지 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대표적인 게임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는 만큼 앞으로 이제 이런 코인 관련 영향에서 코인 관련 시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반감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감기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4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반감기였다면 올해 4월부터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반감기라는 게 뭐 전체 발행량을 제한해서 뭐 채굴 보상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향이 올해 내내 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위메이드 역시도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어떠한 이슈를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최근에 나이트크로라는 기존작이 계속해서 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어떠한 그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믹스 3.0이라는 뭐 토큰을 또 이제 시스템을 탑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NFT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신작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나이트크로우가 계속해서 좀 흥행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이제 3월 달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약 650억 원대 이상 돌파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위믹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위메이드에서 나오는 신작은 뭐 일반적인 그냥 어떤 캐주얼 게임이 아니고 NFT 시스템을 전부 다 탑재해서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를 판매하면서 뭐 이런 단기적인 수익성 그리고 이벤트가 아니고 블록체인에서 이런 발생되는 거래수가 실질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믹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도 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어떠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리스크보다는 뭐 실적이라든지 신작에 대한 기대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3거래일째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한 조정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73,000원 이하대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8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제 레이더에도 계속 걸려 나온 주식이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요. 위메이드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KH바텍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KH바텍도 대표적인 이제 지금 저평가주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 폴더블폰 관련주로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해서 뭐 부품이라든지 힌지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021년 이후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폴더블폰 출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조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밸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폴더블폰이 한창 주목을 받았었던 뭐 2019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힌지 모듈이 이제 조금 성장이 제한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티타늄 케이스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에 이런 티타늄 케이스를 또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이런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티타늄 케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이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 그리고 2025년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런 티타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는 전년도와 좀 비슷한 매출액인 한 3천억대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매출액이 한 6천억대로 한 2배 이상 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역시 이런 이제 기대 실적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로 담아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15,0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는 이제 적정 주가는 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7,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아 종목 이메이드 KH바텍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북미 팬덤 보유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바로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대표 작품으로 보자면 코라의 전설, 도타, 위쳐 등 이렇게 북미에서 이미 흥행한 바가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 보유 모델 진화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작품의 IP를 플랫폼이 가져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 2년 사이에 이렇게 직접 IP를 보유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팬덤 소비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보통 저희 조카도 보면 겨울왕국이 나오고 나서 관련된 굿즈가 나올 때마다 사 모으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즉 팬덤 문화들 그리고 굿즈가 좀 발달된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 미르가 자체 IP를 보유를 하는 모델로 변화를 하게 된다면 큰 실적 그리고 멀티플로 업사이드까지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익 IP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분기는 일단 영업 적자가 전망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반도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카펙스 지출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즉 카펙스라고 한다면 미래의 이윤을 위해서 지금 미리 지출을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펙스 지출을 늘리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주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ECVD에서 ALD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살펴보자면 이 두 종목 모두 다 장비이고요. 증착과 관련된 장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착이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원익 IPS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이퍼 위에다가 얇은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 바로 증착 과정이고요. 먼저 PECVD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 약 400도 정도만 갖춰지게 된다면 필요한 물질만 웨이퍼에 남기면서 증착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ALD 같은 경우에는 원자층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LD가 조금 더 방막의 두께나 균일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던 증착 장비에서 ALD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좀 꼽았는데요. ALD 장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멀티플 상향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고요. D램향 ALD 그리고 낸드향 ALD가 함께 지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LG화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 후 이익 방어라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1990년 이후 30년 동안 화학 섹터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석유 섹터 중에서 가장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G화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 방어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화학 시장이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포트 재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진한 석유화학 부분을 재편을 한다거나 혹은 양극재 사업에서 외형 성장을 이룬다는 등 여러 가지 포트 재편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도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LG화학과 관련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은 LG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사업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납사, 그러니까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IT나 가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를 좀 보자면 당뇨 신약인 제미글로를 포함해서 히알루론산, 필러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2020년 12월 1일자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단순 물적 분할이었고요. 여기서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실적에 보탬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석유화학 시장이 좀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이 먼저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LG화학이 일본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조 조정을 거친 후에 높은 이익 방어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좀 끊임없이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 방어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익 방어력의 비결 두 번째를 좀 찾아보자면 R&D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R&D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중이 2.3%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 있는 화학사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화유화, 금호석유 이렇게 네 군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도 평균 집행 비율이 0.9% 내외인데요. LG화학만 2.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일본에 있는 6개 사 평균이 3.9%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2014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점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2014년에는 양극재 사업에 나서면서 그리고 2017년에는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한 단계 좀 점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이나 IT 소재 부문에 있어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실적을 좀 찍힐 만한 곳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제안됐던 게 양극재 사업에서의 외형 성장, 그리고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남은 과제 첫 번째는 석유화학 포트 조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좀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진한 섹터일수록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미션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는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익이 생기면 재무 구조 개선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영향 상승 출발해서 분위기 괜찮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우리기술, 이렌시스 두 종목 언급됐고 따라가 말해서는 위메이드, KC바텍 두 종목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